안녕하세요. 니선드디어 강좌를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어저께 수업을 받으시던 분이 계속 콧물을 훌쩍이셨는데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 한쪽 콧구멍이 계속 막혀있어요. 지금 이쪽이 막혀있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을까. 지금 얼굴도 좀 벌게요. 그리고 여기 입술이 갈라져가지고 되게 많이 갈라졌어요. 엄청 아파요. 뭔가 도톰해진 느낌이라서 좋긴 한데 말이 잘 안 돼요. 너무 아파서. 벌써 2020년입니다. 벌써 이틀째죠. 1월 2일이에요. 저는 42이 됐습니다. 근데 뭐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뭐 어차피 아저씨인데 뭐요. 휴가 나온 군인이 뭐 바지에다가 줄 3개 잡는다고 누가 알아봅니까? 그냥 군인이지. 근데 요새도 각을 잡나? 제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여튼 뭐 그냥 저도 그냥 아저씨입니다. 우선은 이제 작년 말에 미팅을 했던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데 뭐 그쪽에서도 저한테 더 할 이유는 없겠죠. 감기 걸리니까 엄청 불편하네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코로 숨을 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한쪽은 완전히 막혀 있고 이쪽도 한 반 정도 막혀 있거든요.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튼 오늘도 그냥 썰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직업은 다 사진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부류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쪽이 가장 많은 데가 웨딩이에요. 웨딩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니면 뭐 학원에 있는데 뭐 나는 그냥 촬영만 해서 넘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보정까지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새로운 샘플을 만드시려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제 주 5일 근무가 요새는 4일 근무도 있죠. 남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건 아까우니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냥 좀 느긋하게 보내도 되는데 삶이 얼마나 팍팍하면. 저도 팍팍합니다. 제가 아마 제일 팍팍할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을 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웨딩 일을 시작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웨딩 스냅을 안 찍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저기 큰 웨딩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장질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뀌었을 수도 있죠. 뭐 주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뭐 입장하고 퇴장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알 수가 없는 최근의 웨딩 추세에 대해서도 수업을 받는 분들이 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요새는 어떻다, 원은 어떻다. 12월 달은 거의 매일 들었죠. 전국 각지에서 오시니까 전국 각지의 웨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정보만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SLR 클럽의 구인 구직란을 되게 자주 봅니다. 강좌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뭐 딱히 뭐 일거리를 찾는다기보다는 SLR 클럽은 거기가 제일 재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사기꾼이 올라오거든요. 뭐 사진 찍어놓고 안 주는 사람 아니면은 뭐 내가 스케줄이 안 되니까 네가 대신 가서 찍어. 대신 데이터를 보내주면 내가 좀 검토를 해보고 돈을 줄게. 그러니까 뭐 언제 줄지 얼마를 줄지 몰라요.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깔끔하게 고소 엔딩으로 끝납니다. 고소 고발 엔딩으로.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겠죠. 그 법적인 게 금방 안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일을 시켰으면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아니면 뭐 다른 재화를 주든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촬영 강좌를 한다고 했었죠. 저는 인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가장 큰 조건이 영상화를 시켰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 것,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일 것. 부담을 안 느낄 순 없죠.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줄이 저랑 맞아야겠죠. 그렇게 둘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나은 화면 구성을 위해서 옆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은 저 포함해서 찍는 사람 그러면 저까지 3명이죠. 2명을 데리고 일을 해야 돼요.
모델은 뭐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식을 해서든 설득을 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렇게 겨우겨우 모델은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찍어주는 사람은 자기한테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그냥 또 쫓아다니면서 이거 찍어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비용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14개월 동안 제가 15만원 벌었어요. 저때도 말씀드렸었죠. 국밥 한 20그릇 정도 벌었다고. 14개월 동안 15만원 버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라 그래야 되나? 필요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돈을 좀 안 들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까 뭐 이런 꼼수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혼자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 중이에요. 자, 다시 웨딩 얘기로 돌아와서, 요새 엄청 많죠. 웨딩 스냅, 특히 본식. 뭐 아무래도 뭐 리허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주도에는 1000팀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로컬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신랑 신부를 데리고 내려가서 찍고 다시 올라오는 시스템이 제일 많대요. 근데도 그 1000팀이 다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결혼 잘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 인싸들은 다 결혼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이제 사진 쪽에 진입장벽이라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남들도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웨딩 시장에 뛰어드시려면은 맨날 장비를 렌탈을 하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돈이 뭐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누가 잘 나가는지,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활동할 지역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걔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조사만 하세요. 참고만.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죠. 어차피 뭐 이미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해봐야 그냥 짝퉁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조사를 마쳤으면은 그보다는 좀 나아야겠죠. 그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그들보다 우위에 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니까. 내가 알아볼 정도면 뭐 이미 여기저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업체거나 개인이거나 그렇게 돼 있겠죠. 저는 이제 웨딩을 그만뒀던 7년 전부터 시장은 계속 봤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생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생을 하거나 잡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누구랑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0% 다 틀어지거든요. 같은 업체 내에서도 동업하다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튼 뭐 홍보 수단은 어떻게 정할 건지, 어떤 타겟층을 잡을 건지, 뭐 20대, 30대, 아니면 뭐 40대, 돌싱 많겠죠.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정해지면은 그 타겟층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무 조사 없이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망하죠. 돈도 못 벌고 그냥 고생만 지지리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본인이 잘하는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들고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뭐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좋아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근데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낚싯대를 뭐 이렇게 하나만 걸쳐놓는 것보다는 5개, 4개 이렇게 해놓는 게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샘플을 4개에서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주변도 그렇고 내가 봐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내 탑이 10,000원을 받아요. 근데 나는 50,000원 받을 거야. 여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근데 그 가치를 본인이랑 본인 주변만 인정해주는 거면 어떡해요. 파인아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웨딩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제 경쟁의 틈바구 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미 레드오션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장 조사 준비가 다 끝났고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펼쳐놓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힘들죠.
최근에는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된 웨딩홀 같은데 리뉴얼을 많이 한대요. 리뉴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천장에 조명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 조명이 깔려 있었는데 리뉴얼을 하면서 위에다가 조명을 LED를 사이사이에 박아 놓는데요. 왜냐면 원래 있는 조명이 고장이 안 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 대신 LED만 좀 더 박아가지고 좀 밝게 하자. 그래가지고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얼굴색이 파랬다 노랬다 그래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거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뭐 뭘로 맞춰놓고 쓰세요 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게 LED가 박혀있는 데서는 일일이 다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화이트 밸런스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튼 화이트 밸런스는 뭘로 쓰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토로 자주 쓰신다고 하는데,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그레이 카드를 많이 썼어요. 한 이 정도 되는 회색 종이죠. 그레이 카드를 이제 꽉 차게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하고 썼는데, 우선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얇긴 한데 이만하니까 가방에 꼭 어딘가 이렇게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종이이다 보니까, 물론 비닐로 안에 넣어놔요. 넣어놓긴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조금씩 훼손이 돼요. 그럼 이제 겉에 막 테두리 부분이 다 닳고 막 이러거든요.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파이더 큐브입니다. 행사 제가 나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가기는 해요. 카메라는 우선 켈빈을 한 K로 5200도, 뭐 4800도,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맞춰놓고서 우선 보시면 이게 스파이더 큐브입니다. 그레이가 있고, 보시면 여기 화이트도 있고, 어두운 부분, 반사도 있는데 반사는 솔직히 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회색 부분. 이 부분이 그레이입니다. 이거를 우선 해갖고 한번 딱 찍어 놓고서 그냥 쭉 찍어요. 어차피 켈빈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려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떤 특정 위치에 왔을 때 이걸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찍어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갔을 때는 조명이 달라지겠죠? 그럼 다시 또 이걸 놔두고서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쭉 찍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어떤 특정 위치 앞에는 이 사진이 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진도 회색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포토샵에 피커를 가지고 이걸 한번 찍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색이 맞겠죠.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사진들도 다 똑같은 켈빈 값으로 찍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진들도 같이 선택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시게 되면 똑같은 색깔로 일괄적으로 쭉 맞게 됩니다. 오토로 하시게 되면은 막 들쑥날쑥해요. 뭐 해가 조금 떴네, 뭐 여기는 파란 빛이네 이러면은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켈빈 값으로 쭉 찍었고 여기에 맞춰서 그레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쭉 맞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7만원인가 8만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제 돈 주고 샀고 평생에 협찬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솔직히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밖에 행사를 안 나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소니에서 야 써! 그리고 좀 카메라를 좀 협찬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강좌 때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웨딩도 잘 안 찍고 그런데 갈 일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보정이나 뭐 촬영 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유튜브는 10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지금도 벌써 13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른 제품들은 다음 영상에 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촬영 강좌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이렇게 꼽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꽂아 쓴 적은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가방에 찍고 쭉 찍고 이런 식입니다. 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